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강렬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트남 다낭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 응이양입니다. 다낭의 한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특유의 애교와 환한 미소,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로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과 맑은 눈빛, 그리고 대비되는 성숙한 실루엣,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와 균형 잡힌 몸선은 손님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인 유튜버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촬영,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 칭찬과 관심, 그리고 점점 달라지는 시선. 오늘 이야기는 관심이 만들어낸 달콤한 열기와 그 뒤에 찾아온 차가운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낭의 한 관광객 밀집 지역.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유명한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얼굴이라 불리는 직원, 응이양. 20대 초반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 맑고 또렷한 눈동자, 웃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눈꼬리, 아기 같은 인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실루엣은 또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체형, 부드럽게 이어지는 허리선,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곡선. 그녀가 입는 유니폼은 단정하면서도 몸에 잘 맞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가벼운 소재의 상의는 동작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선을 따라 움직였고, 짧은 소매 아래로 드러나는 하얀 팔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허리를 정리하는 에이프런은 잘록한 중심을 강조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부는 유난히 밝고 깨끗했습니다. 손님이 가까이 앉으면 은은한 향과 함께 매끈한 피부결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여행 많이 힘들죠?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서툰 억양이 오히려 더 귀엽게 들렸습니다. 한국인 남성 손님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다가도 응이양이 가까이 다가와 수건을 정리하고 의자를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피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응이양은 손에 거품을 덜어 부드럽게 얼굴에 펴바릅니다. 손끝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일정했습니다. 손목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팔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손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은은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차가워요? 괜찮아요? 눈을 맞추며 묻는 그 한마디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어깨 마사지가 이어집니다. 응이양은 손님의 뒤로 돌아가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줍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 동작은 자연스러운 업무의 일부였지만 카메라가 있다면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한국인 여행 유튜버 박준호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촬영해도 될까요? 응이양은 매니저를 바라봤고 잠시 상의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예쁘게 찍어요.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응이양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습니다. 동작은 조금 더 또렷해졌고 말투는 조금 더 애교가 섞였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다낭 좋아요? 카메라는 그녀의 손놀림과 표정을 가까이 담았습니다. 피부 관리 중. 조명이 얼굴을 비추죠.
하얀 피부결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영상 속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카메라 뒤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친절하시네요. 응이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해요. 한국 손님 좋아요. 그 영상은 며칠 뒤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칭찬이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동안이다. 다낭 가면 여기 간다. 서비스 받으면 힐링될 듯. 응이양은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요? 거울 속 자신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특별해 보였고 조금 더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발소로 찾아오는 한국인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영상 보고 왔어요. 응이양 맞죠?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심은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수백만, 그리고 또 수백만. 응이양은 매일 밤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댓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응이양 때문에 다낭 간다. 진짜 너무 귀엽다. 웃는 거 보니까 심장 녹는다. 서비스 받으면 하루 종일 기억날 듯. 칭찬은 달콤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더 또렷해 보였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상의는 몸에 조금 더 잘 맞는 것으로 골랐고 허리선이 강조되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정성스럽게 묶었고 입꼬리는 더 크게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응이양의 목소리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오빠 여행 와서 피곤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잘해줄게요. 말투는 더 부드럽고 눈웃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화면 너머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듯. 한국 오빠들 다낭 또 올 거예요? 박준호는 촬영을 하며 웃었습니다. 반응 진짜 좋아요. 조회수 계속 올라가요. 그 말은 응이양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영상 속 동작은 조금 더 느려졌고 손길은 조금 더 과장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밝은 웃음을 짓고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이건 힐링 영상이다. 진짜 다낭 여신. 눈빛이 장난 아니다. 응이양은 댓글을 읽으며 베개를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녀는 점점 응이양이라는 이미지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애교 있게, 더 밝게, 더 눈에 띄게. 촬영 날이면 유니폼을 조금 더 화사한 색으로 바꾸고 허리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동작은 점점 연출처럼 변해갔습니다. 오빠, 시원해요? 제가 더 눌러줄까요? 카메라를 의식한 말투. 박준호는 자막을 더 자극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조회수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댓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과해진다. 이발소가 아니라 방송용이네. 실력보다 외모 마케팅 아니냐. 응이양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쇼다. 몸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보기 불편하다. 그 문장들은 화면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는 장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조금 더 과장된 표정,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가야 해요. 반응이 갈릴수록 조회수는 올라가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응이 양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더 밝게 웃었습니다.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더 예쁘게 해줄게요. 하지만 업로드된 영상의 댓글 창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칭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이 더 나았다. 이젠 부담스럽다.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이 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응이 양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 그냥 열심히 한 건데.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이발소에 나갔지만 손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아닐지, 혹시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을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 시선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이 양의 웃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그녀를 높이 올려놓았지만 그만큼 세게 떨어뜨렸습니다. 열광은 뜨거웠고 악플은 차가웠습니다. 그 온도차가 응이 양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이 양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댓글창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칭찬, 조롱, 비난, 그리고 모욕, 모든 문장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귀여웠는데 이젠 부담스럽다. 관심에 취한 거 아니냐. 점점 과해진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카메라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명이 비추던 피부, 몸선을 따라 떨어지던 그림자,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던 표정, 그 순간의 공기, 그때의 심장 박동, 조회수가 올라가던 숫자, 댓글이 쏟아지던 밤, 그것은 분명히 달콤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달콤함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왜 아직도 생각나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악플에 상처받아 울면서도 동시에 그 영상 속 자신을 떠올리며 묘한 전율이 스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했다는 사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응이 양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 왜 이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댓글 알림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비난을 보면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직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다시 예전처럼 칭찬이 달릴까봐.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어보았습니다. 촬영용으로 골랐던 조금 더 눈에 띄던 옷. 조명이 없는데도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야? 손으로 옷자락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더 크게 웃고 더 밝게 말하고 더 눈에 띄려 했던 그 표정. 그 모습이 싫으면서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관심을 받던 그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건데. 그러나 세상은 쉽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금방 돌아섰고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서면 또 무너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놓지 못하는 자신이 더 괴로웠습니다. 관심을 갈망하는 본능, 상처받기 싫은 마음, 부끄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 응이양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시선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와도 응이양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밤새 충전기에 꽂힌 채 침대 옆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림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응이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촬영용으로 입던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더 눈에 띄던 색, 조금 더 몸에 밀착되던 디자인. 처음에는 단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골랐던 옷. 나중에는 조회수를 의식하며 고른 옷.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입었던 옷. 응이양은 그 옷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던 장면, 조금 더 과장된 말투. 오빠 또 와요. 그 목소리는 이제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발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영상 속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봤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감사해요라고 답했을 말. 지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동작이 어색해졌습니다. 손님의 얼굴보다 보이지 않는 댓글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응이양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매니저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이후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응이양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마치 어떤 시간을 접어넣는 것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낭의 공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덥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촬영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속 자신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혀있던 감정이 보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그리고 관심에 기대어 서있던 불안. 응이양은 영상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없는 공기를 마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댓글의 문장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 관심이 사라져도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응이양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티셔츠 차림. 그 모습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작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야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발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응이양은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로 단정한 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손님의 어깨를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차분했습니다. 웃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일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응이양, 낮은 목소리. 가게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영상 없으면 안 돼. 사장은 웃으며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우리 가게 스타 직원은 응이양이잖아. 봉투 안에는 몸에 딱 맞는 촬영용 의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디자인, 카메라에 잘 받는 색감. 응이양의 손끝이 천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눈물과 다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안 해. 평범하게 살 거야. 그 다짐이 아주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촬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세팅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응이양은 탈의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셔츠를 벗고 촬영용 의상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이전의 그 영상 속 응이양이었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웃음, 그리고 카메라에 최적화된 실루엣.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준비됐어요? 사장의 목소리. 응이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카메라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빠 여행 피곤하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손끝의 동작이 의식적으로 또렷해졌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응이양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스쳤습니다. 아, 이 감각. 수많은 시선이 닿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아직 댓글은 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줄게요. 애교 섞인 말투.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명이 피부를 비쳤습니다. 응이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 이 조명, 이 카메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도망치는 방안이 아니라 바로 여기. 카메라가 켜진 자리. 응이양은 더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눈웃음이 깊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상처받더라도, 적어도 이 뜨거운 심장 박동 속에서 살겠다고. 조명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응이양은
다시 한번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촬영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 후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댓글 창이 열렸습니다. 처음 몇 개는 무난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창에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관심 못 끊는 병 걸렸냐? 이젠 대놓고 노린다. 처음엔 귀여웠는데 지금은 부담스럽다. 가게 홍보가 아니라 개인 방송 욕심 아니냐? 적당히 해야지. 너무 티난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발소 맞냐? 점점 이상해진다. 본인만 모르고 다 보인다. 조회수 맛들였네. 이제는 안쓰럽다.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실력으로 승부 못하니까 저러는 거지. 처음 영상이랑 표정 완전 다르다. 돈맛 봤네. 자기 이미지 자기가 망친다. 그만 좀 나와라. 보기 불편하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문장은 짧아졌고 날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과하다. 부담. 민망. 선을 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웃음기조차 없는 냉소가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관심이 사람 망친다. 안타깝다. 휴대폰을 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다낭의 이발소 직원이었던 응이 양은 우연한 촬영 영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었지만 점점 더 큰 주목과 기대 속에서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변해갑니다. 관심은 열광으로, 열광은 비난으로 바뀌고 응이 양은 시선에 중독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켜진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